네, 안녕하세요. 저는 나정이라고 합니다. 83년생이고요. 캐나다 온 지는 한 3년 가까이 됐어요. 한국에서 회사 이제 다니다가 계속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 계속 있으면은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더 늦기 전에 외국을 다시 나가야 되겠다. 영어권으로 나가야지 내 커리어나 내 미래가 더 넓게 갈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한국에 있을수록 내 영어도 잃어가는 것 같고 더 나이 먹기 전에 도전을 해야지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계속 들었어요. 영어는 원래 어느 정도 하셨던? 제가 군대 갔다가 제대하고 뭐 하지 고민하다가 이제 미국 한번 가보자, 더 큰 세상 한번 보자. 그래서 미국에 가가지고 거기서 한 4년 반 동안 살았어요. 이제 대학을 다녔죠. 대학을 졸업하고 사실 학사 졸업해서는 미국 취업이 어렵죠.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가지고 포항의 포스코 에너지라는 회사에 들어가서 거기서 한 4년 반 정도, 5년 가까이 일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제가 나오고 싶어서 5년 다니고 퇴사를 했죠. 그리고 이제 캐나다를 2016년도 말에 왔죠. 로보틱스 인더스트리얼 오토메이션이라는 프로그램을 이제 공부를 했는데 이제 졸업을 해서 로보틱스 테크니션으로 현재 일한 지 한 1년 정도 됐는데 지금 당장은 놀고 있어요. 한 달 정도 전에 이제 회사에서 잘렸어요. GM이 스트라이크를 하면서 그 밑에 이제 티어 1, 티어 2 컴퍼니들이 이제 물량을 못 올려보내니까 작년이랑 올해랑 계속 GM 때문에 자동차 업계에 일하는 이제 노동자들은 좀 불안불안하죠. 그래서 저도 그 중에 하나 거기 이제 직접적인 타격을 받아가지고 지금 한 달 정도 쉬고 있습니다. 일단은 저를 위해서 찍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도 만나고 저를 세상에 보여야지 이런 기회가 더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래서 일단 온 거고, 그래도 누군가가 보고 있으니까 내 얘기만 하면 사실 재미없잖아요. 그 사람을 위한 조금의 팁이라도 주는 게 좋겠다고 생각해서 몇 가지 생각했는데 일단 제가 와서 많이 후회가 되는 거는 제가 34살 때 이제 캐나다를 왔는데 작은 나이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도 뭐 나름 괜찮은 회사도 다니고 있었고, 지금 굉장히 후회하는 거는 캐나다를 내가 직접 한번 비행기를 타고 와서 내가 다닐 학교랑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갈 생각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가 현장에 와서 발로 좀 뛰어보고 눈으로 좀 봤었으면 훨씬 좋았을 거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미국에서 생활을 해봤으니까 조금 미국이랑 비슷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어요. 좀 시스템적인 것도 다른 것 같고 또 여기에서의 잡 시큐리티 같은 거, 한국은 사실 잡 시큐리티가 좀 괜찮은 편인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쉽게 잘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취업할 때도 프로세스가 좀 복잡해서 그렇지 한번 취업을 하면은 특별히 뭐 사고 치지 않는 이상 말 잘 듣고 하면은 안 잘리잖아요. 근데 캐나다는 뭐 미국도 그런데 캐나다가 더 심한 것 같아요. 경기가 조금 안 좋아지고 지금처럼 GM이 파업을 하면은 한 달 안에 한 40% 인력을 잘라내는 회사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GM이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은 또 40% 또 고용하고 이런 식으로 그게 법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한국 같으면은 뭐 10년 일하고 20년 일하면은 퇴직금도 많이 줘야 되고 뭐 자르기 힘든 거 있는데 여기는 그런 게 훨씬 비즈니스 오너들한테 유리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뭐 제가 많이 아는 건 아니지만은 그냥 단순한 인플로이로 봤을 때 너무 쉽게 해고를 당하니까 그건 좀 단점인 것 같아요. 직장에 대한 이런 시큐리티가 좀 낮은 거, 쉽게 파이어 될 수 있다는 거, 너무 쉽게 너 내일부터 나오지 마, 그럼 내일부터 못 나오는 거예요.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만약에 내가 3개월 혹은 6개월 이상 일했으면은 한 1주 내지 2주치 정도의 웨이지만 주고 끝이에요. 퇴직금 같은 것도 별로 없어. 그래요? 근데 정부로부터 어닝플로이드 피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도 사실 거기에 대한 제가 많은 경험 없는데 그 회사가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렇게 사람들을 레이오프하는 걸 많이 봤어요. 그 중에 저도 한 명이었고,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 좀 불안해요. 삶이 그런 초반에는 그런 걸 확실히 좀 개념을 가지고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캐나다는 학력보다 경험을 많이 중요시해요. 우리 한국은 사실 학력을 많이 중요시하잖아요. 캐나다는 그런 것보다 그냥 경력을 많이 중요시하기 때문에 캐나다를 제가 30대 중반에 오는 그런 큰 결정을 했는데 그 결정에 대한 준비가 너무 미흡했다는 거, 그게 지금 제일 후회가 돼요. 내가 실제로 여기 와가지고 내가 다닐 대학을 한번 가보고 이 대학은 실제로 뭐 컴퓨터 랩실에 가니까 놀이터인 줄 알았어.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학교에 불만을 얘기를 해도 이메일을 2번이나 보냈는데 학교 측에서 저한테 해주는 건 없고 그냥 그러니까 네가 알아서 해. 그 별로 중요한 일도 아니잖아. 약간 캐나다는 그런 분위기예요. 캐나다는 뭔가에 대해서 컴플레인을 한다든지 이러면은 약간 컴플레인하는 걸 컴플레인해요. 왜 그거 가지고 불만을 가지냐.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은 눈이 너무 높아요. 우리는
굉장히 네가 할 거는 네가 해야 되고 질서도 잘 지켜야 되고 어른도 공경해야 되고 이런 우리나라가 굉장히 좀 높은 수준이에요. 이런 퍼블릭 매너로 봤을 때 제가 느끼기에는. 근데 그런 거에 좀 민감하신 분은 캐나다 오면은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지금 한국도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는데 저와 같은 뭐 비슷한 또래 30대 뭐 초반 중반 친구들 중에 캐나다랑 뭐 미국이나 뭐 어디든 가려고 큰 계획을 하고 계시다면은 실제로 그 나라에 한번 가가지고 밟아보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내가 이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은. 그래서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실제 한번 가봐라. 가서 당신이 생각하는 것과 현실이 같은지 그냥 나 혼자 뇌피셜로 좋겠거니 잘 되겠거니라고 하지 말고 직접 가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현재 캐나다에 와가지고 공부하고 일하고 있는 학생들한테는 이건 뭐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제 경험으로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건데, 처음에 졸업하자마자 경력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좋은 데 들어가려고 너무 시간을 보내지 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좀 눈이 높잖아요. 삼성, LG, 뭐 현대 이런 눈이 높 대기업 이제 이런 이제 마인드를 확실히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캐나다는 사실 그렇지도 않고 여기는 이런 중소 작은 회사들이 많아요. 큰 회사들보다 티어 1 한국말로 치면은 협력업체들, 협력업체 1, 협력업체 2 이런 회사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솔직하게 말해서 영어를 굉장히 잘하고 내가 꿀릴 게 전혀 없다 그러면은 모르겠어. 근데 약간 언어적인 디스어드밴티지가 있고, 그리고 이 나라에 대한 문화나 컬처에 대해서도 잘 모르잖아요. 이런 디스어드밴티지가 있을 때는 큰 회사들의 지원을 한다든지 그러면은 사실 그렇게 시간이 가는 것 같아요. 그냥 한 달, 두 달. 또 캐나다는 우리 한국처럼 빠르지도 않으니까 지원서 내고 또 뭐 2주, 3주 또 한 번 면접 보고 또 1주 또 다음 주 면접 보고 이런 식으로 시간을 많이 잃고 결국엔 안 돼요. 왜냐면은 토론토 주변에는 경력 있는 애들만 해도 경쟁이 빡셔. 그래서 처음부터 아싸리 그냥 외곽에 시골에라도 내가 일할 때가 있으면은 거기 가서 한 6개월, 1년 정도는 참고 일한다고 생각을 하고 거기서 6개월, 1년 일하고 그 경력 1년 해가지고 그러니까 PR, Permanent Residency 받으려고 하는 게 제가 해보니까 그게 제일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정도는 내가 돈도 세이빙도 하고 그린카드를 받는 게 사실 눈앞에 제일 큰 이루어야 할 타겟이니까 그렇게 하는 게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는 토론토에서 일할 수 있다라고 너무 자만하지 마시고 외곽을 찾아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토론토는 사실 비싸요. 땅값도 비싸고 집값도 비싸고 뭐 교통도 빡시고 자동차 인슈런스도 비싸고 어느 정도 몸을 만들고 나도 경력이 있고 나도 좀 할 줄 안다 이런 걸 만든 다음에 경쟁이 치열한 토론토로 들어오는 게 현실성 있는 것 같아요. 다른 길이 없는 것 같아요. 삼자로 봤을 때 내가 외국인 노동자고 경력도 없고 그런데 지원을 해요. 그러면 그 회사에서는 수많은 지원서를 받는데 대부분의 경력이 있단 말이죠. 그럼 내가 경쟁력이 없지.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느낀 현실적인 조언을 드리는 거고, 뭐 정답 아니에요. 이런 분야마다 다 다를 수 있으니까. 한국에 돌아가고 싶으세요? 마음속으로 가고 싶은 그런 마음은 있어요. 현실이 힘드니까. 그런데 갈 수가 없죠. 지금 영주권을 받는 게 지금 한 발짝 남았거든요. 지금 캐나다 와가지고 학교 2년 다니고 1년 가까이 지금 일했고, 그래서 일단 영주권을 따는 게 이제 목표고, 그리고는 사실 이 얘기가 제가 하고 싶은 얘기예요. 카메라를 보고 해요. 카메라 보고. 네. 지금 제가 힘든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캐나다 와서 사실 크게 행복했던 적이 별로 없어요. 한 3년 동안 계속 좀 힘들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계속 내가 다운그레이드 된 상황이었으니까. 한국에서는 그래도 나름 큰 회사 다니고 뭐 상대적으로 그런 박탈감 내지는 내가 언어적인 면에서도 완전 못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회사에서 일하다 보면 빨리 말하고 내가 모르는 단어라든지 못 알아듣는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제가 한 3년 동안 있으면서는 힘든 시간이 더 많았어요. 외롭고 뭐 좀 다운그레이드 된 거에 대한 우울함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제가 참고 있는 데는 저는 나름의 이제 비전이 있어요. 그리고 저는 이 필름 한 거를 한 1년 후 혹은 한 6개월 후에 보고 내가 저 때는 정말 힘들었었지. 그래서 오늘 이 촬영을 정말 솔직하게 내가 못난 나의 모습을 그냥 녹화를 하고 싶어요. 지금 유튜브를 같이 할 친구들을 모집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유튜브를 같이 한다기보다 정확하게 말해서 신서유기 같은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찍을 수 있는 사람을 좀 찾고 있어요. 사실 신서유기 같은 우리도 찍을 수 있어요. 이런 유튜브 쪽으로 영상 편집하고 싶은 분들도 연락 주시면 좋겠고, 예, 댓글에다가 제 이메일 남겨둘게요. 관심 있고 저랑 비슷한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은 연락 주시면은 같이 또 만나서 커피 한잔 하면서 커피 사주시나요? 제가 커피 사겠습니다. 그거 하나고 네. 하나만 제가 더 할게요. 두 번째는 네, 두 번째.